메이저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래량의 숨겨진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부터 설명할 건데요. 초보자가 아닌 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고수가 된 후에도 기초를 되돌아보고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매일 기초 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식 고수가 되었다고 건방 떨고 기초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이 주식시장에서 실수하게 되고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거래량은 주가 변화를 암시함으로써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주식에 노출되지 않은 큰 호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사모으는 선도 투자자 세력에 의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 예를 들면 1000%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건 매집하는 주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초대량 거래가 형성된 후에, 즉 어떤 주체에 의해 매집된 후에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3번 이상 대량 거래가 형성되면 주가는 패턴을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수록 매집이 잘 된 것이기에 이후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경우는 큰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떨어지거나 주가의 움직임이 지저분하게 나타납니다. 초대량 거래 등 거래량과 캔들, 시세의 조합이 잘 어우러질 때 급등주가 나타납니다. 대량 거래 종목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늘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급등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봐야 되겠죠. 코스피의 시총이 워낙 커서 거래 대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지, 시장의 큰 자금들은 어떤 종목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 상이면 일단 그 종목에 큰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겠죠. 윗꼬리가 길지 않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면서 거래 대금 상위에 있으면 시장에 큰 자금이 그 종목을 매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랫꼬리가 길지 않는 경우에요. 오늘 동아화성 상승이 크게 나오고 거래대금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로보티즈, 셀리버리, ABL 바이오, 유니크, DST 로봇, 로봇 관련주와 그 다음 동아화성,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 하츠, 미세먼지 관련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구나라는 것을 거래 대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체크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은 거래량이 평소 대비 폭발적으로 터져도 시총이 작은 종목은 거래대금 상위에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DST 로봇이 오늘 거래량이 5,600만 주 터지면서 전일 대비 1,400% 증가했고요. 로보가 1,500만 주 거래량 터지면서 전일 대비 1,200%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거래량 급증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거래량 급증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 급증이 중요한데요. 키움증권 기준 0168 화면입니다. 네, 0184, 0168 거래량 급증은 0168입니다. 그래서 급증률 보면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급증률로 봐야 됩니다. 급증률 상위로. 네. 이따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68. 자, 0168 화면. 거래량 급증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래량 급증률. 그리고 10만 주 이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타이거 이런 거 빼고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보고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겠죠. 일단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한 종목이 의미 있는
종목이다. 1000% 이상 터진 종목들 매일 확인하는 습관, 최소한 주말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뿅! 네,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하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를 굉장히 여러 번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조금 윗꼬리를 만들어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물 소화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 하츠가 앞에서 움직일 때 보세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759%, 589%, 여기서 400%, 그리고 1191% 터졌죠. 1191%.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 11,000% 터졌습니다. 11,000%.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한 번 터지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한 번 터지고 올라가면 매집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한 번 터질 때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나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눠서 터지면서 매집 과정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츠가 앞에서 한번 터지고, 근데 작년 10월, 11월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장이 안 좋았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이 들어가는 중에 시장이 안 좋게 움직이면서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또 거래량이 12월에 터졌죠. 이게 바로 매집의 흔적입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양봉이 나오다 윗골인데 다음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매집의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 양봉. 윗꼬리는 매집하는 과정 중에 윗꼬리는 정상적인 윗꼬리입니다. 한 번에 매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집을 하면서 또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윗꼬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러 번, 세 번, 최소 3번, 보통 평균 3번인데 3번 정도 터지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터지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장대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 이제부터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횡보가 조금 길었죠. 한 달 반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이 앞에서 작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쌓인 매물을 그런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매집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100%가 나왔죠. 밑에서 이미 급등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100%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닥에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잡으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지하 2층, 3층까지 가는지 바닥인지 여러분들 판단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의 매집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대량 거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리고 뭐라고요? 3번 이상 터지고 3번 정도 터지고 그 다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을 깨지 않는 모습이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급등한 로보로보 볼게요. 로보로보 오늘 상한가 갔는데 보세요. 이렇게 대량거래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대량거래 양봉이 터졌고요. 이 앞에도 대량거래 터졌는데 작년 10월, 11월, 12월 시장 급락할 때 앞에서 대량거래 매집이 들어올려다가 시장이 급락하니까 같이 빠진 겁니다.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작년처럼 그렇게 급하게 폭락장으로 가면 메이저도 매집 세력도 당연히 별 수 없죠. 폭락이 끝나는 것을, 시장 폭락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매집을 하는 거죠. 중간에 비중 조절하면서. 세력도 매집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시간 여유를 두고 다시 매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매집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는 항상 이 윗꼬리가 달립니다. 매집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죠.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매집하고. 그래서 윗꼬리가 항상 달린다.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데 윗꼬리가 항상 달리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3번 이상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량 거래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후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보로보 등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로봇 관련주 잘 봐야 된다. 매수 기회가 있다. 수익 기회가 있다. 미국 시장 급락했어도 여기서는 수익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폭발을 했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매집이 터지고 매집이 나타나면서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셀리버리 볼게요. 셀리버리도 오늘 급등했죠. 장중 몇 프로요? 이게 26% 급등하고 종가상 16% 급등했는데 셀리버리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보다도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있죠. 매집의 흔적 보세요. 전형적인 양봉인데 윗꼬리가 있죠. 이 앞에도 양봉인데 윗꼬리가 있죠. 이게 바로 매집의 흔적이다. 매집의 흔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봉인데 윗꼬리가 있죠. 바닥에서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매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캔들을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이 이틀간의 거래량을 캔들과 거래량을 합쳐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단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캔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봉이 있고 밑에 몸통이 있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거겠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와도 매집을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가권에서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그거는 경고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바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리면 OBV라는 지표가 있어요. OBV. 자, 보통 이제 차트상 대부분의 HTS, 거의 모든 증권사 HTS의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좌측 메뉴 보이기 이런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고 OBV라고 치세요. OBV. 네. OBV를 치면은 아래에 이렇게 OBV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요. 이 시그널 선이 OBV 선이 있고 시그널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닥을 만드는 중에 이 OBV 선이 시그널 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안 깨죠? 여기 살짝 깼다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제 매집하는 중이었고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진짜 안 깨야 됩니다. 여기 안 깨고 눌렸다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깨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깨지면 위험한 겁니다. 경고 신호가 되는 겁니다. 주가는 거래량보다 후행하죠. 거래량이 주가를 선행하는데 이게 OBV라는 지표가 거래량을 이용해 만든 지표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OBV라는 지표가 거래량으로 만든 지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OBV 선이 시그널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OBV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거래량의 기본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거래량 분석 없이 캔들이나 이평선, 보조지표 등 가격 분석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와 거래량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래량을 확인함으로써 시세 이면에 있는 매수세와 매도세를 측정하고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곧 힘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많아야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연료가 적으면 크게 상승 못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연료가 많아야지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쉬어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합니다. 주가가 싫은데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하락 에너지, 하락의 연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하락 에너지가 크면 주가가 쉬는 게 아니라 아예 주가가 깨져서 하락 전환할 수도 있겠죠? 거래량은 가격의 움직임에 선행합니다. 매수세 또는 매도세의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거래량에서 포착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잠시 후 사례를 보시면 이 말이 잘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거래량 스텝 2, 거래량의 기본 규칙 1입니다. 사실 스텝 1과 2 순서를 바꿨어요.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급등주 거래량 기본편을 먼저 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차트 나와라 뿅. 네, 나왔습니다. 자, ABL 바이오를 볼게요. 제가 ABL 바이오와 파맵신을 비슷한 시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지금도 고가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4%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시장 폭락하는데 오늘도 장중에 4% 상승이 나왔었고 강보합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파맵신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서 이렇게나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선행한다. 거래량은 선행한다.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선행한다. 자, 잘 보세요. ABL 바이오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죠.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나올 때,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맞죠?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3월 19일 날 장중 7% 하락이 나왔습니다. 꽤 큰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확 줄었다. 자, 파맵신 보겠습니다. 파맵신은 3월 15일 날 하락하다가 아래꼴이 달았는데 어쨌든 하락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3월 19일 날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확 늘었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여기서 늘었죠? 여기서. 그러면서 OBV가 어떻게 됐어요? 시그널선을 깼습니다. 깨고 올라왔다가 저항받고 빠진 거죠. 시그널선을 깨고 시그널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거래량으로서 여기서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일단 주가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지지 영역,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아래꼬리 달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반등의 힘이 약하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 하락 에너지가 있다. OBV가 깨졌다. 안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왔을 때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된다. 전량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하락에 조짐이 없을 때는 뭐 3분의 1 청산, 절반 청산을 하는데 이 거래량에서 낌새가 이상한 게 나왔다. 주가의 움직임을 선행하는 거래량에서 이상한 낌새가 나왔으니까 반등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전량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했네요. 잘 판 거죠. 근데 만약에 위에서 거래량 위에서 못 팔았다. 이걸 모르고 위에서 못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반등할 때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이 맥점을 지키고 올라가는데 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는 다시 저항으로 바뀌고 거기로 올라올 때 다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 찍고 또 급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에 선행하는 거래량을 통해서 경고 신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ABL 바이오는 어때요? 여기서 장대 음봉이 장대까지는 아니어도 7%짜리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앞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확 줄었고 이 OBV 선이 이 시그널 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도 세게 올라간 거예요. 자, 셀리버리 볼게요. 셀리버리 여기서 단기 급락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앞에 파맵시는 하락이 나오면서 이게 깨졌잖아요. OBV가 시그널을 깼는데 얘는 한 번도 안 깨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안 깨는 상태에서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온 거죠. 안 깼다고 무조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깬 것은 거래량에서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다. 안 깨고 원활하게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상승의 에너지가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BV의 수치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OBV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OBV와 시그널선의 수치도 설정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량 스텝 1과 2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요약. 거래량과 캔들의 색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 12평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선행한다. 바닥권 초대량 거래는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고 쉬어갈 땐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메이저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래량에 숨겨진 의미를.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어떤 주식에 노출되지 않은 큰 호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사모으는 선도 투자자에 의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그건 매집하는 주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매집이 완료된 후에 주가는 급등하죠. 대량 거래 종목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늘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급등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키움증권 기준 0184 화면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 그리고 0168 화면의 거래량 급증률 종목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과 주가는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곧 힘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많아야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쉬어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합니다. 주가가 쉬는데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하락 에너지가 크다는 것이고, 하락 에너지가 크면 주가가 쉬는 게 아니라 하락 전환할 수도 있겠죠. 네,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하츠 차트를 볼게요. 하츠를 제가 3월 초에 추천드리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안 좋을 때도 별로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세게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매집하는 흔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저항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횡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양봉 상단에서 횡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대량 거래가 펼쳐지면서 매집 세력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이것이 확인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횡보한다는 것은 매집 세력이 꽉 잡고 안 팔고 있다는 거죠. 매집이 잘 되었다는 의미고, 주가는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세 원리, 강하게 상승하고 잘 안 빠지고 버틴다는 거, 강하게 상승하고 약하게 조정받는다는 것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보통 3번 이상 터지면은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조만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여러 번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대량 거래 터지고, 그 위에서 상승한 폭의 위에서 횡보하다가 또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고, 근데 끝이 아니고, 많이 올랐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엄청난 시세가 또 분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세 분출인데요. 최근에도 시장 빠지면서 빠지다가도 다시 세게 올리고, 빠지다가도 또 저점 대비 강하게 돌리는 모습,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 위에서 매집 주체가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했다가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또 LB세미콘 볼게요. LB세미콘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매집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터지고 또 터지고, 그리고 거래 터지면서 상승하고 그 위에서 횡보하고 또 터지고 급등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서 횡보하고 또 터지고 급등하고, 계속해서 매집 세력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상승하고, 최근에 코스닥 하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안 빠지고 버티고 강하게 지켜지는 모습, 매집 세력이 들어와서 안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HLB, H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네. HLB는 과거 2018년도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ABL 바이오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거래가 늘리면서 상승하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바닥에서 올랐지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같이 빠졌지만 다른 신규 상장주에 비해서 덜 빠지고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재차 또 10%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죠. 근데 반면에 파맵시를 보면은 똑같은 날 3월 12일 날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3월 12일에 동시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ABL 바이오는 상승하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거래가 절반 이하로 확 줄었죠. 근데 파맵시는 거래량이 늘면서 조정이 나왔고 결국 상승했다가 급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차이가 뭐냐?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서 OBV선이 시그널선을 깼다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ABL 바이오는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OBV선이 상승하고 덜 눌렸습니다. 그쵸? 근데 OBV선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파맵시는 거래가 늘면서 빠졌고 OBV선이 시그널선을 이탈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죠. OBV선이 시그널을 이탈하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단기 저항에서 청산하고 이후에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렇게 청산을 했으면 이 이후에 급락을 피할 수가 있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조기 경보 시그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던 삼성전자가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횡보하고 한 번 더 마지막 손절을 받아내고 그 다음 단기 급등이 나왔죠.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스피를 보면요. 엄청난 하락이 약 1년 가까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만들 때 어떻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장기 하락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바닥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현대엘리베이를 볼게요. 현대엘리베이를 볼 건데 일단 OBV를 가볍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선행한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바닥권 초대량 거래는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쉬어갈 땐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주가가 쉬어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건 쉬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다. 장기 하락 이후 대량 거래는 손바뀜 현상으로 바닥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거래량 차트 설정입니다. 캔들과 거래량 색을 일치해 시킨다. 거래량 12평선을 삽입한다. 오비모의 시그널을 삽입한다. 오비모의 시그널은 10. 그리고 단순. 자, 차트 나와 뿅. 네. 자, 일단 OBV 설정은요. 보통 웬만한 HTS를 보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OBV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OBV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OBV 선을 더블 클릭하면요.
여기서 지표 조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를 바꿀 필요는 없고 시그널을 10으로 하고요. 이평 종류를 단순으로 바꿉니다. 시그널은 10, 이평 종류 단순. 그리고 기본값으로 저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라인 설정할 때 OBV는 두껍게 2포인트로 하고 시그널은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다. OBV는 빨간색, 너비 2포인트로 저는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일단은 아까 봤던 ABL 바이오는 어때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OBV 선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쁘게 나오고 있죠? 근데 파맵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상승 눌렸는데 살짝 깨졌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깨졌다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여기서 저항으로 바뀌고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BV가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신호죠. 그리고 나서 꺾이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OBV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OBV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량의 조기 경고로 판단을 하고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올 때 전고점 같은 저항 자리에서 분할로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고점까지 여기는 전고점을 살짝 갱신했다 빠졌는데 전고점을 살짝 못 미쳤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전고점에 청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전고점 부근에서 청산을 분할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치 어떻습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횡보하면서 OBV가 횡보하고 또 강하게 상승하고 횡보할 때 중간에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OBV가 강하게 상승하고 눌리고 살짝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시그널선을 안 깨죠. 이게 바로 견조한 주가 상승, 견조한 거래량 상승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견조한 주가 상승. 거래량은 힘이고 연료다. 계속해서 힘이 커지고 연료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에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질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하승훈 대박TV VIP 소수정에 반해서는 진짜 여러분들 놀랍겠지만 이 3월 29일 이 아래 꼬리에서 왕창 매수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13%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금요일날 요 아래 꼬리에서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분할로 나눠서 아침에 분할로 나눠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코스닥 흐름과 주가를 보면서 샀는데 여기서 강하게 OBV 선이 상승하고 살짝 깨졌지만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은 왕창 깨졌거든요. 얘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죽더라도 한번 상승했다가 죽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하고 캔들하고 이렇게 색깔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거래량 캔들을 더블 클릭하면요. 거래량을 2번 클릭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라인 설정이 들어가면요. 거래량을 클릭하고 유형이 있고요. 비교 기준이 있습니다. 비교 기준. 거기서 가격 차트로 설정합니다. 확인. 왜 이렇게 하냐면요. 거래량 색깔이 바뀌는데요. 그렇게 하면 양봉이 나올 때,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빨간색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봐야 직관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상승하면서 양봉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구나. 음봉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대부분 기본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세팅은 뭐 비교 없음이나 아니면 0 기준선 아니면은 뭐 이전 종가, 이전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격 차트랑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이평선은 다 지우고요. 저는 10 하나 봅니다. 10. 거래량 이평선 10. 그래서 거래량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래량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느냐, 또는 거래량 이평선을 돌파하는 음봉 거래량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OBV를 볼게요.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가 2월 28일 다들 아시죠? 대북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북미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하승훈 대박TV에서는 12만원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12만원 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고 수차례 알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1월 달에도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알려드렸고, 2월 달에 또 영상을 올려서 요 자리 팔아야 된다고 계속 알려드렸는데요. 거래량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자, 고점까지만 보죠.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거래량 다이버전스입니다. 거래량 다이버전스는 뭐냐?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는 상승하는데 주가는 고점을 갱신하는데 보조 지표는,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하락 다이버전스. 네. 주가는 상승하면서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죠. 이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아래에 있는 OBV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OBV의 고점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죠.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나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은 힘이고 연료다. 힘과 연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힘과 연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력, 큰 손이 이 주식을 사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 시그널이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깨졌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에서 분할 청산해야 된다. OBV가 깨졌다가 올라올 때는 이런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하는 자리니까 같이 공매도하거나 주식 선물 매도하거나 대주 매도해야 된다. 네, 알려드린 거고요. 자, 또 중요한 거 알려드리면요. 아까 하츠나 ABL 바이오는 상승할 때 OBV가 이렇게 상승 눌림 견조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보면은 어떻게 돼요? 확 깨지고 고점이 낮아졌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급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OBV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선이 깨졌죠. 깨지고 반등했는데 그걸 다시 올라타야지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 부딪히고 깨졌습니다. 주가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이 주가가 고점 찍고 밀리면서 OBV선은 추세선을 깼다가 부딪히고 빠졌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OBV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는데 시그널선 넘어가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죠. 또 반등했는데 시그널선 넘어가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OBV 선을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을 보면요.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12만원 위에서는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3차례 이상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 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 매도를 했고요. 우리 팀에서 같이 매도를 했고 12만원 위에서 매도하면서 8만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8만원. 8만원 어디냐? 바로 11월 저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식 선물 매도를 해서 어디서 청산했냐면 8만원 부근과 7만원대에서 분할로 전량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에 대북주가 한 차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만들고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 이상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결국 금요일날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급락이 나왔는데 바로 회복했다는 거, 그리고 다시 빠지는데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난티 악재가 나왔는데 아난티가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다른 대북주는 대부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있었고, 또 거래량을 보면요, OBV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OBV가 낮아지지 않고 OBV가 저점을 높이면서 시그널선을 돌파했죠. 돌파, 지지, 그리고 상승. 위에서 깨질 때는 OBV가 시그널선을 깨고 저항으로 바뀌고 급락이 나오잖아요. 바닥에서는 OBV가 시그널선을 올라타고 지지가 나올 때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나서 OBV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도 보면요,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가는 여기서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점을 찍을 때 어떻게 됐어요? OBV가, 이 앞에서는 OBV가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고점 찍을 때는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OBV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깨졌죠. 그래서 이 마지막 상승이 아난티의 최고 고점인데, 그때 바로 짐로저스가 오늘 밤 김재동 출연하면서 개미들을 꼬시어가지고 고점에 팔아먹은 그런 세력들의 아주 나쁜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거래량만 봤어도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조기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거래량 이평선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빠지는 음봉이 있다는 건 안 좋다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BV 지표 계산 방식. 주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량은 합산을 하고요.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차감합니다. 변동이 없는 날의 거래량은 무시합니다. OBV 분석 방법 요약해드리면, 상승 추세에서는 OBV의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높게 형성된다. 하락 추세에서는 OBV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낮게 형성이 됩니다. OBV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OBV가 하락하면 조만간 주가는 상승을 멈추고 하락이 나올 수 있다. OBV가 시그널선을 하향 이탈하면 조기 경고 신호가 된다. 이후 주가 상승 시 저항에서 일단 청산하고 확인해야 된다. OBV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조만간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OBV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면 조기 상승 신호가 되고, 상향 돌파하고 눌림 시 지지가 나오면 매수 대상이 된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OBV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자전거래나 블록딜 등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미세한 차이, 상승한 날 거래량을 더하는 건데 0.01% 상승했어요. 또는 0.01% 하락했어요. 이런 미미한 차이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 분석보다 보기 편한 반면에 거래량 자체 분석보다 후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OBV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거래량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은 주가 변화를 암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승 초입부 대량 거래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큰 상승 이후 천정 패턴 대량 거래는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셀트리온이 2017년 9월 15일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급등했습니다. 초보자 중에는 저렇게 급등하면 팔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6개월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박스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1년 최대 거래량을 형성했습니다. 이전 차트에서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박스권 등 매집 패턴 또는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 더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18년 3월 셀트리온이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신고가 행진을 벌일 때 셀트리온이 50만원 간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렸죠. 하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 패턴을 형성하고 주가는 그 이후 50% 이상 하락. 먼저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셀트리온이 2017년 9월에 돌파를 하고요.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6개월 차트입니다. 9월 15일에 이렇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또 한 2주 사이에 한 2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팔아먹고 싶어지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이후로 2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정배열 초기입니다. 이전에 올라갈 때는요,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간 거고요. 여기서는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간 거고, 조정을 거치고, 추세 전환 과정, 정배열 전환 과정을 만들고, 이제 정배열이 됐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박스권 돌파,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사실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크게 한 건데, 원래 차트는 이렇게 길게도 봐줘야 돼요. 동시에 봐줘야 됩니다. 그럼 보면은 장기적으로도 상승 박스 횡보고요. 단기적으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승 박스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는 거고 어떻게 됐어요? 상승 조정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승 3파 목표치를 채우고 상승 3파 목표치를 채우면서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구나.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상승 목표치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음봉이 나오거나 긴 윗꼬리가 나오면 이제는 조정이 시작된다 또는 하락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점 패턴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고 2018년 3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코스피 이전 상장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전 상장이 확정되고 나서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냈는데 내자마자 음봉이 나왔어요. 자, 이 앞에서 상승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쵸? 이 앞에서 상승 시의 거래량보다 신고가를 돌파할 때 상승 파동에서 거래량이 줄었죠.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바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고점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 장대 음봉 마이너스 12%의 초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 뭐가 된 거예요? 쌍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 50% 이상 급락이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을 시작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 그리고 상승이 쭉 나온 이후에 나오는 이런 대량거래 윗꼬리 보세요. 대량거래 윗꼬리, 그리고 대량거래 음봉이 나오면, 특히 고점 패턴, 쌍봉 등 고점 패턴을 만들면서 나오면 이제부터는 죽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을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리더스 코스메틱을 한번 보면요. 리더스 코스메틱이 2015년에 화장품주 열풍, 마스크팩 열풍, 중국 시장에서 마스크팩을 엄청나게 팔면서 얘가 3,000원에서 12만원을 갔습니다. 자, 보세요. 3,000원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고 3,000원에서 박스권 만들고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양봉, 대량거래 장대양봉 이런 게 터지고 그 다음 여기 대량거래 장대양봉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3,000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하고 2만원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또 대량거래 장대양봉 상한가를 만들면서 연속 6일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연속 6일 상승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막 차익 실현하고 싶어서 안달한달 하는데 그럼 팔아먹는 경우 많은데요. 거기서부터 12만원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 패턴 만들고 급락했죠.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젠도 만원에서 바닥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때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또 거기를 또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얼마 갔어요? 15만원을 갖고 15만원 고점에서 대량거래 윗꼬리 만들고 대량거래 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고 바닥에서는 대량거래 음봉 연속된 하락 이후 대량거래는 오히려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 대량거래 대량거래 음봉 연속 이후에 연속 하락 이후에 대량거래 음봉 대량거래 양봉 이 바닥 패턴이죠. 잉태형 상승 장악형의 변형인 잉태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쭉 나오고 대량거래 윗꼬리, 대량거래 장대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추세 하락이 또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이런 급락, 추세 하락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점에서 세력들이 팔 때 같이 팔 수가 있는 거죠. 에어 부산 이 바닥권에서 보세요.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는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나왔고 상승 눌림 지지 캔들이죠. 단봉입니다. 플러스 1%짜리 단봉. 상승 조정 거래 감소 도치 단봉 지지 캔들이 나오고 21선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지지 캔들 이후 첫양봉 박스권 돌파 대량거래 장대양봉이죠. 그래서 여기가 상승이 나왔어도 이 중간에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상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날도 또 장중에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팀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급등 이후 첫 조정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에어부산도 그렇고 제가 강조를 했죠. 이게 시장의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신고가를 낸 종목들이 이슈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이슈가 소멸됐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슈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죽는다. 아니면 고점을 보고 쌍봉을 만들고 죽는다. 아니면 상승 N자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죽더라도 상승을 했다 죽는다는 거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아시아나항공 시간에서 또 올랐죠. 에어부산은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죽더라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최소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KC 코트레를 보면요. 여기가 지지 영역이죠. 어디? 여기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 아래 꼬리가 지지 영역입니다. 왜? 강하게 상승 조정이 나왔는데 거기서 아래 꼬리를 짱짱 만들고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첫 조정이 나올 때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력이 이 아래 꼬리를 쭉쭉 만들었다는 건 강력한 매집 주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다는 건 그 매집 주체가 옳았다는 거고 그럼 그런 자리에 오면 또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죽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뭔가 강력한 매집 주체가 들어오면서 뭐 이슈가 터져주면 강한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미세먼지 배출 조작이 이슈가 터지면서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어떤 상한가냐면 5일선, 21선, 11선 이평선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한 방에 돌파하고 이 긴 이 꼬리는 저항인데 그 저항에 매물이 많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매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들어가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한가가 나왔고 그래서 이 상승 중에 이거는 매수로 봐야 된다. 상따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가를 확인하면서 시가 매수, 시가 매매 기법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고 13,000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거고 눌림시에서는 다시 또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금요일날 저점이 9,020원이었는데 9,100원 이하, 9,000원에서 9,100원 사이 매수 사인을 드렸고 저점에서
4% 이상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 9% 급등했죠. 월요일날 급등 출발하겠죠.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 윗꼬리가. 왜 강력한 저항이냐?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과거의 기간을 쭉 길게 보시고 어떤 중요한 고점, 중요한 저항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이 종목이 2015년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9,100원, 200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깨졌죠. 2015년 7월달에 시장 코스닥이 급락했어요. 2015년 1, 2, 3, 4, 5, 6 코스닥이 급등을 하고 7, 8월 급락했는데 거기에 걸리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이때 보세요.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지지 아랫꼬리가 나왔는데 다음날 개파락,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개파락했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세력은 거기서 팔아먹은 거죠. 또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긴 윗꼬리를 만들었고 이 엄청나게 강한 저항인데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갭으로 돌파하고 거기서 지지가 나왔죠. 목요일날 코스닥 급락한 거 아시죠? 목요일날 코스닥이 장중 2% 급락했습니다. 4월 18일. 근데 이 종목은 거기서 아랫꼬리 달면서 지지가 나왔다. 의미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급락하는데도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는 건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매수해서는 지지가 될 수가 없죠. 큰 손이 매수를 한 거죠. 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저점 매수에서 세력, 매집 주체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도 또 거기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금요일은 쉬었지만 시간 외에서 9% 급등하면서 월요일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뭐라고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첫날 공략하고 그리고 상승 이후 눌림에서 또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보세요. 과거에 엄청난 시세가 나올 때 돌파 양봉 이후 첫눌림, 돌파 양봉 나오고 나서 다음날 또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다음날도 장중에 공략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첫 조정, 돌파 이후 첫 조정에서 공략하면 어떻게 된다? 죽더라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죽고 아니면 상승 N자 형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걱정하시고요. 오늘 방송 요약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량은 속이기 어렵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속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바닥 패턴 또는 상승 패턴 플러스 대량 거래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고점 패턴 또는 하락 패턴 플러스 대량 거래는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상승 시 거래 증가해야 좋은 거고 조정 시에는 거래가 감소해야 좋은 거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이후 첫 조정에서 큰 수익의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이후 첫 조정 공략하는 노하우를 계속 쌓아야 된다. 반복 학습과 소액으로 실전 투자 연습을 하셔서 꼭 보시고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기에 121선과 21선 이동평균선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웠습니다. 121선은 대표적인 장기 이평선입니다. 121선, 241선, 481선, 961선, 201선 이런 선이 대표적인 장기 이평선이고요. 21선은 단중기 이평선이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이면 장기 추세가 우하향인 겁니다. 21선이 우하향이면 단중기 추세가 우하향인 거고 21선이 우상향이면 단중기 추세가 우상향인 겁니다. 경기 선행지표에 주가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가 되는 거죠. 121선이 크게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것은 펀더멘탈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수나 또는 대형주의 121선 우하향은 펀더멘탈이 우하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동평균선의 성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평선과 주가가 멀어지면 다시 이평선과 가까워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과 이렇게 멀어지고 21선과 붙고 이런 거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과 벌어지고 다시 21선과 붙고 121선과 멀어지고 다시 121선과 붙고 이게 바로 이평선의 기능 중에 하나인 회귀성, 회귀 본능인데요. 주가는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지표가 이격도입니다.
주가가 이평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죠. 우클릭해서 지표 추가 누르시면 이격도를 늘리고 적용을 하면 지표가 나오는데요. 지표 이름 2번 더블 클릭을 하면 피리어드 기간을 12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120만 냅두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 색깔은 저는 녹색으로 하고 이 너비는 2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기준선에서 기준선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준선 전체 제거를 하고 90만 일단 넣겠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격도가 90으로 갔다는 건 뭐냐, 120의 이격도니까 121 이평선과 10%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래로 10% 떨어진 거죠. 만약에 위로 10% 올라가면 이격도가 110으로 올라가겠죠. 이격도가 100이라는 것은 100 이평선과 주가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이렇게 90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이평선으로 붙으려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격도 90의 기준은 주가 지수와 초대형주에만 해당되고요. 개별주에는 잘 안 맞습니다. 개별주는 워낙 이제 뭐 폭락할 때 많이 폭락하니까요. 훨씬 더 낮은 위치로 90이 아니라 뭐 80 이렇게 낮은 위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 지수와 초대형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상폐되거나 주가 지수가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런 상태에서 90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양봉을 보시면 됩니다. 90 이하로 떨어지고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아니고요. 그럼 양봉이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죠. 네, 여기도 10월달 기억나시죠? 2018년 10월달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9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양봉이 나오고 9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눌렀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때 뭐 이렇게 하락 N자로 하락한 만큼 반등한 이후에 하락해서 하락 N자 목표치로 바닥을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도 한번 볼까요? 이때도 이격도가 90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이 음봉이 나왔을 때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90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 눌림, 반등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우리 지수가 단기간에 500포인트나 빠지는 그런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이 단기간에 500포인트가 빠졌었는데요. 이때 단기간에 500포인트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9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됐어요? 급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다시 90 이하로 떨어지고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또 9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 11월 2일에 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에 역사적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급락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2018년 2월 달에 90 이하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이 이렇게 딱 뜨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고 90 이하로 떨어지고 양봉이 나오고 나서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급등이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2019년 1월 4일에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때도 90 이하에서 아래꼬리 달린 캔들 또는 도치, 아래꼬리 긴 도치 또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도 90 이하로 떨어지고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건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다시 우클릭 지표추가 들어가서 CCI를 넣어보겠습니다. CCI를 한번 넣어볼게요. CCI에 대한 자세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CCI를 넣고요. CCI 설정은 기간 10으로 하겠습니다. 지표 조건 설정, 페리어드 기간은 10으로 하고, 라인 설정 뭐 손댈 거 없고요. 기준 설정도 손댈 거 없습니다. 0,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CCI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침체 구간이고, 10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 할 때 반등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빠지고, 그러다가 이격도는 90 아래로 떨어지고, CCI는 침체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요. 다시 떨어졌을 때 이격도는 90 아래로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 특히 이제 선물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쌍바닥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때 역시 CCI가 침체가 됐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2018년 10월 달에 침체가 되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격도는 90 아래에서 양봉이 나오고, 이격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아직 기다리는 겁니다. 하락하다가 이렇게 터닝 할 때, 물론 하락하고 있을 때 분할 매수로, 입질 매수로 조금 해볼 수 있는데,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것은 하락하다가 터닝할 때, 터닝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또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릴 때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이격도가 이제 90 아래로 떨어지고, 침체 구간에서 터닝할 때, 침체 구간에서 터닝할 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가 바닥이 되면서 급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1년 8월달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단기간에 500포인트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격도 90 아래로 떨어지고, 침체 구간에 갔다가 우상향 터닝하면서 아랫꼬리 길게 달리거나 양봉이 나올 때, 침체 구간으로 가고 이격도 90 아래 떨어지고 양봉이 나올 때, 그리고 나서 급반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체 구간, 이격도 90 아래, CCI 침체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 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 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네.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이 121선 눌림 지지가 나올 때, 이제 침체에서 돌아 나갈 때, 침체 들어갔다가 돌아 나갈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단기 바닥인 거고, 이제 좀 큰 하락이 나오고 큰 바닥을 잡을 때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지고, 침체 구간에 갔다가 양봉이 이렇게 아랫꼬리 달리거나 양봉이 나올 때, 90 아래 떨어지고 침체 구간에 갔다가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의 100% 기법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99%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춰주는 그런 어떤 지표나 기법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는 절대 없고요. 그 다음, 이것은 초대형주 주가 지수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격도 9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바닥이 된다는 것은 개별주는 잘 안 맞고, 좀 더 조건을 강화해서 90이 아니라 뭐 85, 80 이렇게 낮춰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른 종목에 접근하는 거 대형주 위주로 접근이 가능하고, 종목별로 기준 가격, 기준 지수 90이다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0%, 200%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그것을 횡보하고 있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첫 양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양봉이 나오는 날 장중에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조정에서 장중 조정 매수 급소 자리에서 접근하는 거죠. 자, 모나미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엄청난 시세가 났죠. 250% 정도 시세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5%, 10%, 20%, 3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삼육물산, 제가 8월달에 가장 많이 소개해드렸던 관심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지난 6월달에 횡보하다가 의미 있는 첫 양봉이 나오고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엄청난 시세가 났습니다. 이 종목도 20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횡보할 때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첫 양봉 나오는 날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장중에 시장을 볼 수 있는 분은 장중에 포착할 수도 있고요. 직장인분들 장 끝나고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건 검색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 참조하시고요. CJ 시푸드도 8월 초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급등 조정 또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요. 일지테크도 엄청난 시세가 났죠. 6월달 횡보하다가 급등 조정 급등 큰 시세가 났고 여기서 시그널 포착이 실시간으로 됐습니다. 서한기계공업도 7월달에 실시간 시그널 포착이 되고 급등 눌림, 올선 급등 조정 또 급등이 나왔네요. 동진세미캠도 지난 7월 1일날 시그널 포착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됐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 저항 돌파하고 눌림, 박스권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또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죠. KNN도 지난 8월 19일날 의미있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의미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또 급등하고 조정 횡보 거치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부산산업 지난 9월 10일날 시그널 나오면서 급등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다음날 또 급등을 했고요. 추석 연휴 지나고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체리브로 엄청난 시세가 단기간에 펼쳐졌는데 이렇게 세게 움직일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시그널이 나오고 조정 눌림이 이쁘게 나오고 또 급등 조정 눌림 이쁘게 나오고 또 급등 또 눌림 나오고 또 급등 엄청납니다. 화천기계 지난 5월달에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의미있는 장대 양봉 나오고 급등 조정 또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또 급등 조정 급등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수차례 소개했던 종목들이죠. 저와 우리 팀에서 실제로 매매해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시그널 지우고요. 삭제를 하고 키움증권 차트에서 우클릭 누르시면 중간 아래쪽에 수식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 수식관리자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요. 여기 신호 검색, 신호 검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검색식명에 이렇게 해볼게요. 급등주 포착 예시 이렇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에 입력을 하는데요. CROSSUP 크로스업입니다. 상향 돌파, 상향으로 크로스했다는 거죠. 그리고 C는 뭐냐? 현재가를 말합니다. 현재가. 장이 끝나고 나면 종가가 되는 거죠. 현재가가 크로스업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AVG 평균을 크로스업 했다. 어떤 평균을? 현재가가 일정 기간 PERIOD 1으로 할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그래서 현재가 이 피리어드 1은 어디서 쓰느냐? 피리어드 1은 이 지표 번수로 들어가서 피리어드 누르고 120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기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피리어드 1은 꼭 피리어드 1 안하고 돼도 안하고 그냥 P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수식 검증을 누르고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 저장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 급등주 포착 예시라는
신호 검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한번 눌러보고요. 좌측 상단에 들어가서 신호 검색에서 사용자 검색 들어가고 맨 아래쪽에 급등주 포착 예시를 볼게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죠. 화살표 색깔은 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걸 만든 거냐, 현재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변수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200으로 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기 평선은 200일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21선, 241선을 더 많이 보는데 200일선을 보기도 합니다. 또 481선, 더 긴 장기평으로 할 수도 있죠. 일단 기본 121선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뭔가 하나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항상 주가를 볼 때는 주가만 보면 안 되고 바로 거래량, 거래대금을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식관리자 들어갈게요. 신호 검색 들어가서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급등주 포착 예시를 클릭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거래량을 추가하겠습니다. end. 네. 키보드에서 숫자 7 위에 있는 거죠. Shift 숫자 7을 누르고 이렇게 end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V, 거래량이 V입니다. 볼륨 V고, V는 거래량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C는 현재 주가를 말하는 거고요. V는 거래량, 현재 거래량.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커야 된다. 뭐보다? AVG, 평균한 것보다 커야 된다. V, 거래량이 일정 기간 평균. 그래서 PE, RIOD. 아까 피리어드 1은 넣었으니까 이제 피리어드 2라고 넣고요. 괄호 닫고 곱하기 M. 일정 기간 평균 거래량입니다. AVG 괄호 열고 V, 피리어드 2 가로 닫고 일정 기간 평균 거래량 곱하기 M 멀티플, 일정 기간 평균 거래량보다 몇 배 이상 많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지표 변수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까 피리어드 1만 들어갔는데 피리어드 2를 넣어야 됩니다. 피리어드 2를 저는 얼마로 넣어볼까요? 10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넣고요. 그 다음 M 멀티플을 5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수식 검증을 누르시고 수식에 이상이 없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피리어드 2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로 피리어드에서 5자를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수식 검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수식 1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피리어드 2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수식에서는 내가 피리어드 2를 사용한다고 수식을 짜놨는데 막상 지표 변수에서 피리어드 2가 없으니까 얘가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 수식 검증을 통해서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식 검증을 누르고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매수로 하고 색상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색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닫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시 좌측 상단에 이 화살표 표시를 네모 세모 표시를 누르고 좌측 메뉴가 나오면 거기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 검색이라는 걸 클릭하고 사용자 검색, 내가 저장한 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급등주 포착 예시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차트에서 바탕화면 차트 우클릭 누르고 수식관리자를 연 다음에 여기서 새로 항상 신호 검색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크로스업, 상향 돌파, 크로스업, 상향 돌파를 했다. 어떤 게 현재의 주가가 일정 기간을 평균한 AVG, 주가를 평균한 거죠. 피리어드 1 기간 동안. 이 숫자는 지표 변수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일단 121선 120을 넣습니다. 그 다음 항상 주가만 보면 안 되고 뭘 같이 봐야 된다?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end 이 조건을 첫 번째 주가의 조건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end 거래량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V 현재의 거래량이 AVG 평균보다 몇 배 많아야 된다. M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일간 최근 10일간의
거래량 평균에 저는 M을 5로 넣었죠. 지표 변수 M을 5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균 거래량의 5배보다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121선 10일 평균 거래량의 멀티플 5배 이렇게 충족을 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중에 이 조건이 해당이 되면 바로 화살표가 뜨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드리면 크로스오브라는 것은 상향 돌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가가 일정 기간의 평균을 상향 돌파했다. 우리가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C는 현재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AVG는 평균을 내는 계산 식이고 V는 현재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 지난 연휴 직전에 같은 경우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장중에 이렇게 121선을 넘어가고 거래량이 일정 부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화살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뜹니다. 소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대응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장중이 아니더라도 다음날 다다음날 흐름을 보면서 눌림목 조정을 찾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참 영상을 보시고 수익이 나서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